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 편견 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진담 함께해 주실 취업 컨설턴트 정철상 교수, 강민영 대표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 토론 동아리 다담의 대표 지성인 최한 학생, 그리고 용감한 미녀 토론호 최은선 학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월은 축제의 달이죠. 참 놀기 좋은 날씨예요. 맞아요. 너무 놀고 싶어요, 진짜. 하지만 5월이 지나면 곧 다가오는 기말고사 학점 관리를 잘하는 게 또 학생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맞습니다. 네, 우리 우리 하은 학생들은 학생도 학점 관리 어떻게 해요? 공부 많이 하고 있죠, 하은 학생 지금도. 네, 저도 이제 곧 중간고사 끝났었는데요. 음. 학점 관리는 가장 아날로그적인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 열심히 듣고 교수님이랑 아이 컨택 열심히 하고 손으로 필기하고. 오, 네. 좋죠. 우리 윤선 학생은 저는 일단 좀 졸린 수업이겠다 싶으면 녹음을 해요. 녹음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인스타에 올려요? 나중에 다시 듣는 그런 방법이고, 네. 근데 또 제가 먼 곳에 살다 보니까 통학 시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근데 짬을 내서 책을 읽거나 노트 필기를 다시 보고 그렇게 해서 시간 절약을 하면서 오, 공부했어요. 멋있다. 좋은 방법이네요. 그럼요, 네. 진짜. 모범생들이. 모범생. 네. 저는 듣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아유, 네, 취업을 위해서도 학점 관리는 필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주요 대기업 공채의 학점 제한이 없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학점이 안 좋은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겠죠. 네. 특히 대표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학점이 3.0이 넘지 못하면 예전에는 지원 자체가 불가능했었어요. 네. 하지만 이런 제한을 거둬들이면서 학점이 안 좋은 친구들도 얼마든지 지원이 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랜드라든지 두산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학점 자체를 이력서에 입력하는 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학점이 안 좋은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뭐랄까 좀 선물과도 같은 뭐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그렇다 학점 관리 또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학점이 없다라고 해서 다 없는 건 아니고요. 회사 이제 직군별 영어 회화 기준 이런 것들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학점이 아주 절대적이었던 기준이었다라면 굉장히 이제 다양한 기준 중에 하나라고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이 취업하는 그 양성소는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취업률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잣대로 또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교수님들이라든지 학교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좀 더 후하게 이렇게 학점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네. 뭐 재수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계속해 가지고 좋은 학점이 나올 때까지 계속 또 수강을 하는 학생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러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학점을 안 보는 열린 채용의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바로 학점이겠죠. 네. 그래서 학점과 취업의 모든 것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네, 학점과 취업에 관한 첫 번째 키워드. 무엇일까요? 과연 세탁? 네, 세탁. 왜죠? 이건 알 것 같지 않아요? 뭐죠? 요새 학점 세탁 참 많이 아, 하잖아요. 계절학기 같은 네. 걸로. 아, 예. 이렇게 삭제한 다음에 그쵸, 재수강하고. 그쵸. 아, 뭔지 알아요. 그런 의미일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학점 세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네. 이미지 세탁 같은 걸 해본 적 있죠. 예. 뭐 코디 언니가 옷을 막 들고 간다. 근데 앞에 사람들이 있다. 그럼 누나 나죠. 들어주고. 다 들어주고 그래. 다 들어주고 이런 거는 좀 해본 적이 있는데 학점 세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세탁은 좋은 거예요. 네. 예. 과거에는 이제 조기 졸업을 위해서 계절학기 수강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지금은 워낙 취업이 안 되니까 뭐 졸업 유예도 하려고 하다 보면 계속해서 수강을 또 해야 되고 아까 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학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수강 등을 하면서 좋은 학점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세탁이라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 이슈 검색어로 나온 그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은 어떤가요? 네. 학점 세탁 경험 있나요? 있나요? 저는 한 번에 좋은 학점을 따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한 야. 번도 재수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야, 역시 우리 모범생. 모범생. 와, 멋있다. 반면에 우리 윤선 학생 거의 세탁소급이죠. 그렇게 말씀
말씀해 주시니까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알 것 같아서. 하은 학생이 워낙 네. 모범생이어가지고 아. 맞아요. 저도 좀 약간 세탁소 경험이 있는 것 같고요. 세탁은 좋은 거예요. 솔직하다. 네, 솔직하네. 네. 아 왜냐면 이제 재수강 제가 노력을 하지만 아니 그러면 몇 그쵸. 학점에서 몇 학점까지 올라가요? 몇 몇 학점에서 진짜로 물어봤어요. 몇 학점에서 몇 학점으로 솔직히. 세탁을 솔직히. 그러니까 기준이 여러분들은 지금 세탁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세탁 현장. 진짜. 네 제가 세탁의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기준. C 플러스를 받으면 C뿔을 받으면 C뿔. 네 재수강 기준이 되니까요. 네. 주로 그 점수를 받아서 오. 이제 A로 바꿨습니다. 오. 네, 아주 확실한 멋있다. 세탁을 해야죠. 대단하네. 멋있다. 진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삼성에서는 20계열에 한해서 4학년간 이제 수강 과목, 취득 학점, 재수강 여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정규 학기에 받은 건지 계절 학기에 받은 건지 계절 학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근데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재수강 어떻게요?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아, 자기소개서에 쓰게 합니까? 그 이력서 안에다가 그걸 다 입력하게 하고 네. 나중에 성적 증명서를 다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야. 그야말로 취업 철벽이네요. 진짜 철벽이네요. 취업 문제키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공개해 주세요. 자, 두 번째 키워드 왠지 숫자일 것 같습니다. 과연? 숫자다. 야. 3.6, 3.6. 맞췄다. 3.6 정도 돼야지 그쵸. 이제 좀 학점 느낌인데. 안정권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전 실제로 3.6이면 어느 정도예요? 막 네, 삐풀 정도예요? 3.5가 평균이잖아요, 사실. 5가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희망 3.5만 학점. 저의 꿈의 학점. 네네. 세탁소에선 돈 버는 학점. 그렇죠. 이게 왜?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요. 3.6이면 네. 4.3 만점에서 이게 한 B 플러스 정도가 이제 3.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 정도면 만족한다. 뭐 이 정도의 학점이 아닐까. 우리 그런가요? 학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윤세원 학생이 키워드를 준비를 했는데 네, 잘해, 공식 잘해. 학점 세탁소가 학점. 그렇죠. 전해드리겠습니다. 학점 세탁소. 네,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서 YBM 한국토익위원회와 함께 상반기 대기업 신입 공채를 준비하는 네. 대졸 학력의 취업 준비생의 평균 스펙을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네. 평균 졸업 학점이 4.5 만점 기준으로 3.6 정도 됐다고 합니다. 또 토익은 평균 749점이었고요. 자격증은 2.1개였습니다. 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3.6점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합격자들의 학점은 더 높을 거라고 좀 예상은 좀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미국 대학에서도 가장 흔한 학점이 뭐 A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했던 조사 결과 나와 있는데 미국의 대학교육 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레이드 인플레이션.com이 미국 전역에 한 400개 정도 이 공립 사립 대학을 조사해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학부생들에게 부여된 이 A 학점은 2013년 기준으로 해서 무려 45.3%니까 절반 이상의 A 학점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얼굴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미국도 아무래도 이런 기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학점 인플레 현상이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었네요. 자 그러면 학점과 취업의 모든 것 마지막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마지막 키워드 무임승차. 근데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왠지 왜요? 그 팀플 과제에서 아, 이런 그러니까 무임승차. 팀플로 할 때 무임승차하는 얄미운 친구들 좀 있거든요. 있어. 맞아, 그런 맞아, 거 맞아. 얘기하는 거 아닐까? 학점을 쉽게 얻으려고 하는 학생들 네. 그쵸, 그쵸. 또는 쉽게 얻는 그런 근데 부분들도 정말 있을 것 얄미워. 같아요. 하은 학생도 그런 적 있나요? 저는 무임승차를 하드 캐리하는 멋있어, 아니 멋있어. 그러면 하드 캐리하는 입장으로서 네. 무임승차하는 친구들 보면 어때요? 밉죠? 좀? 좀 믿고, 그러니까 보통 무임승차하는 학생들이 카톡방에서 읽고 답을 안 하거나 그쵸, 항상 그쵸. 좀 아파요. 아, 맞아. 집에 제사가 많아요. 그쵸, 그쵸. 집에 사정이 제사가 많죠. 많고, 네. 뭔가 일이 많고 네네네. 이런데 그런 학생들 보면 좀 네. 함께하면 좋겠다. 그쵸, 좀 그쵸. 이렇게 답장도 좀 해주고 네, 좀 그렇죠. 네. 자, 반면 승객 우리. 자,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거는? 네, 저 양심상 저 무임승차를 착해서 못하고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저도 약간 이끌어가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무임승차하는 친구들을 보면 정말 그쵸. 속이 터지고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독재자가 그런 무리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무임승차 하시는 분들은 또 뒷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저 무임승차는 나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지금까지 핫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뜨거운 화제를 몰고 온 토론 배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 진담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 진담 주제는요. 학점 무조건 높을수록 좋다 대 적정 수준이면 된다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역시 제작진 앞으로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네.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한 3학년 예비 취준생입니다. 솔직히 학점이 나쁜 편이지만 재수강하는 거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생각하고 남은 학교 학점 잘 받는 걸로 성적 올리자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충성! 진짜 사나이가 된 유재환, 이번 학기에 복학하는 거야? 이제 진짜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해보려고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나 이제 굉장히 철들었어. 그럼 너 이번 여름방학 때 뭐 할 거야? 글쎄 더 넓은 세상을 느낄 수 있게 어학연수 나가볼까 생각 중이야. 야, 너 계절학기 안 들어? C프로 A로 만들려면은 학점 세탁기에 학점 올리려면 재수강은 필수지. 재수강? 차라리 그 시간에 토익 공부도 하는 게 낫겠다. 얘가 학점 무서운 줄 모르네. 야, 너 전공 과목 C로 깔았잖아. 나중에 취업할 때 불리할 수도 있어. 요즘은 학벌을 안 봐요. 학벌이랑 학점이랑 아예 안 봐.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야, 솔직히 네가 인사 담당자면 학점 낮으면 뽑겠냐? 안 뽑아. 그래서 나는 A 학점 제한 없이 주는 절대평가 강의만 찾아다녀. 진짜? 야, 너 학점 3.0 이하는 서류 광탈이란 말도 못 들어봤냐? 뭐야? 나도 이번 여름방학도 학점 세탁 해야겠다. 세탁 같이 하러 갈래 친구야? 가자. 네, 많은 분들이 참 공감하실 만한 사연인데요. 낮은 학점이 취업할 때 불리한 조건이라면 재수강을 해서라도 학점을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네. 저도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학점 얻을 때까지 재수강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쁘지 않다. 윤선 괜찮으세요? 학생은요? 낮은 학점이 취업할 때 불리한 조건이 된다면 저도 당연히 세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또 아쉬운 점은 재수강을 해도 A뿔을 다시 받을 수가 없어요. A까지가 제한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아쉬운 점이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점 무조건 높을수록 좋다 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학점 높을수록 좋다 팀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기업들이 최근 스펙 초월 채용을 표방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점을 중요시하는 풍조가 남아있기 때문에 학점 높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점이 가장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라는 점입니다.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했다, 내가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라는 말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높은 학점으로 증명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점 거품, 또 인플레이션과 같은 부작용은 최근에 대학의 학사 제도 개편 노력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희는 학점 높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반대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네. 학점을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미취업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학점이 높은 학생들은 그만큼 직장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갖고 있고 그만큼 학점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미취업 기간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무분별한 학점 세탁을 불러와서 학점 기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학점 인플레 현상이 각 대학별로 지금까지 많은 사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학점을 어느 정도 충족한다면 다른 지원자들과 동일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학점 제한이 사라지는 등의 다른 스펙을 보는 그런 지원 자격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학점을 가진다면 굳이 높은 학점은 필요 없다는 의견입니다. 네, 오늘 토론도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학점 관리를 고민하고 있는 취준생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네, 하은 학생, 윤선 학생 준비됐죠? 그러면 하은 학생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저희는 먼저 여전히 학점을 중요시하는 기업들의 그런 채용 풍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계절학기 또 그리고 재수강을 통해서 학점 세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네. 그만큼 회사들이 아무리 뭐 스펙을 초월한다, 다른 조건들을 본다라고 하지만 학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취업 포털 잡코리아와 포트폴리오 SNS 웰던투가 기업 채용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살펴보면 신입사원의 채용 시 그 성명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한 기업이 60%에 가까웠고요. 또 그중에서도 50% 정도의 기업은 입사 지원자의 학점을 어느 정도 채용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학점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학점 관리는 충실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저도 똑같이 취업포털 사람인에서 2016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학점 평가 방식을 살펴봤을 때 자격 조건이 있는 기업들 중에 대부분 90.5%가 일정 학점 이상이면 동일하게 평가했다고 그런 지표를 나타냈고요. 또한 높은 학점이나 백화점식 스펙이 그 미취업 탈출 가능성을 오히려 0.986배 낮췄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스펙 쌓기 등 취업 준비의 다른 적극성 역시 0.904배 낮추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만큼 그 학점이라는 스펙 때문에 다른 것에 집중하지 못해서 오히려 미취업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입니다. 아, 그렇군요. 90.5%가 아까 이제 그 사람인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우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이면 똑같이 평가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일정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보니까요. 네. 학점은 3.5 정도라고 나타나 있네요. 3.5 이상이면 그냥 똑같다. 일단은 제가 과거 경험과는 조금 다른 이제 뭐 당연히 이거 지표니까 뭐 신뢰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학점이 예를 들어서 4.5 만점에 4.0 이상이면 다 똑같이 평가를 받아요. 예를 든다면 네. 등급별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럼 4.0과 3.6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게 등급 하나가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00점 만점에 서류 전형에서 그 학점으로 인해서 한 2, 3점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 정도 점수면은 학교 등급이 2, 3등급 왔다 갔다 하는 등급이고 토익 점수로 따지면 2, 300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 정도 2, 3점을 더 얻기 위한 노력이 과연 무의미하냐. 저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좀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점을 얻기 위한 학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쉬운 이제 교양 교과목들을 듣는다든지 학점이 쉬운 취득하기 쉬운 학점을 이제 취득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학점 높은 것에 대한 신뢰성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그런 우려를 범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에서 요구를 하는 역량 중심에 가까운 교과목들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리감이 있는 교과목들을 상당히 이제 검토를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너무 쉬운 학점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성향이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뭐 교양으로 다 채우고 싶어도 졸업을 하려면 전공은 어느 정도 들어야 하고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꿀 교양으로만 채우는 거는 저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방금 앞서서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은 좀 서류 전형에 한정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면접을 갔을 때도 제가 학점이 좀 낮다면 공격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네는 왜 그렇게 학점이 낮나? 라는 것에 내가 방어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학점이 높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신감을 갖고 면접에 임할 수 있고 네. 그런 심리적으로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높은 학점이 저는 서류뿐만 아니라 면접에도 그 결과적으로 취업에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한 학생이 면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2016년 자료 중에 본인이 생각했던 합격 비결이나 스펙과 회사 선배로부터 들은 합격 이후에는 괴리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학점 잘 쌓고 뭐 아니면은 뭐 인턴 때 실무 경력을 잘 쌓아서 됐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만나서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진짜 합격 이유는 좋은 태도와 인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학점이 정말 좋았을 때 또 다른 스펙이 없다면 너는 공부만 하고 어떤 다른 일은 왜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실제로 제 친구 중에 4.2 정도 되는 학생이 있는데도 계속 서류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이 부분은 학점이라는 거 외에도 그 합격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점은 아니고 이건 맞다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은 조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방금 이제 하은 학생이 얘기했던 거는 자신감이라는 그 원천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학점이 높았기 때문에 합격했다라는 게 아니었어요. 학점이 좋았고 내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면접에서 당당하게 받고 그런 여유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질문에서도 좀 더 좋은 분위기로 면접을 이끌어 나갈 거거든요. 방금 인성과 태도가 좋아 너를 뽑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학점도 좋고 기본적으로 직무에 대한 준비가 됐는데 추가적으로 너는 인성도 됐고 태도도 된 거야 네. 라고 얘기한 걸 생략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회사가 말 그대로 인성도 좋고 태도만 좋다고 해도 절대 뽑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좀 생략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첨언을 하자면 그런 인성과 태도는 좀 되게 주관적인 요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어떤 사람이 보기에도 나빠 보일 수 있는데 학점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라는 점이 저는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만약에 4.3 만점에 4.0의 학점을 갖고 있다면 누가 봐도 얘는 성실하게 학교 공부를 하네, 성실하게 시험을 보고 과제를 한 애라고 평가될 수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학점이 정량적 지표라서 평가 기준으로 삼기가 더 쉽다고 그런 의견인데요. 또 작년에 또 대학 알림이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그 지난해 재학생들의 비학점 이상 취득 학생 비율이 전년보다 0.9포인트 정도 감소하긴 했지만 69.8%나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또 오히려 A 학점이 32.3%나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학점이 높아진다고 해서 취업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인플레 현상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그런 기업의 불신을 자초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요즘 기업들은 학점보다는 여러 경험과 잠재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귀여워. 저도 이 첨언하자면 예. 그러니까 학점을 부풀려서 이제 나가다 보니까 이게 서로가 자꾸 부풀리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학점에 대한 불신이 오게 되고 그 불신이 결국은 기업 채용에서도 작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그게 대해서 피해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학점이 높으면 취업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계속해서 이제 학점을 저도 이 채점하다 보면 학생들 계속 전화가 오거든요. 시즌이 되면 끝까지 이제 채점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학점 가지고 이렇게만 간다라는 그 자체가 학생들이 너무 좀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편협한 부분만 준비하게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자꾸 이게 얘기가 제가 이제 좀 잘못 이해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부정적 측면을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학점을 받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의지를 저희가 꺾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인플레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는 사실은 변질된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거에 대한 원인은 사실 다른 곳에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높은 학점을 꼭 유지해라. 그렇게 해서 무조건 취업이 된다. 그런 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학점이 더 높은 게 적당한 것보다는 당연히 낫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 같은 경우에도 전공 과목에 대한 성취도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라고 공개적으로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문상 경기 학생들은 뭐 마케팅, 영업, 뭐 인사 이런 직무들은 경험으로 쌓을 수 있지만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자공학, 기계공학, 화학공학 이런 친구들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전공 과목에 대한 성취도가 어떻게 보면 그 지원자가 향후에 입사했을 때 더 빠르게 업무에 적응하고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근거 있는 자료로 저희가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공계 학생들에게는 높은 전공 과목의 성취도는 어떻게 보면 취업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라고 저는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첨언을 하자면 네. 방금 말씀하신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은 학점 관리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이것을 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요 대학들이 그러한 학점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개선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서강대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학기당 재수강 가능 과목을 한 과목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또 홍익대 같은 경우도 이게 학점이 인플레가 되는 게 교수님이 약간 A를 남발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모든 과목에 대해서 A 학점은 30%, B 학점은 40% 등 그 비율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사 제도에 변경이 생긴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학점 거품도 저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NCS를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또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는 2014년도부터 학력, 학점 및 어학 성적 기재 항목을 아예 삭제했다고 해요. 공공기관은 또 이렇게 직무 능력을 좀 더 많이 보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학점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대기업들도 요즘 이제 학점 아까 뭐 컨설턴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없앤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추세에 맞춰서 네. 어느 정도 평균 정도만 맞춰놓으면 오히려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좀 더 창의적인 미래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공기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는 취업 커뮤니티 카페에 들어가 봤어요. 네. 가봤더니 그 금융 공기업, 특히 좀 메이저 공기업이라고 하는 뭐 인천공항공사, 한국은행 등 좀 인기 있는 공기업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공기업들에서 서류 발표가 나면 올라오는 글들이 저는 학점 몇인데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본 다음에 이번엔 4점은 넘어야 붙었나 봐요.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는 걸 보면 굉장히 또 높은 학점을 가져야 또 공공기관에 이렇게 서류를 통과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서류 전형 자체에서는 철폐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취업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높은 학점이 필요한 게 현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또 첨언하자면 진짜 공기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학점이 높으면 좀 더 잘 붙는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도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또 2015년도에 보면은 이제 공공기관은 대체적으로 이제 대졸 지원자들이 많이 지원하는 추세인데 또 고졸 지원자들이 대졸 지원자들과 이렇게 경쟁을 해서 붙었던 사례도 있는 만큼 이제 또 공공기관에서도 점점 학점을 그렇게 크게 안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해석을 제가 나름대로 해보면 네. 공기업은 어쨌든 국가에서 정한 그런 채용 규모 활성화라는 정책을 현장에서 시행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조직이에요. 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학력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졸도 지원하고 대졸도 지원할 수 있는데 나름 어느 정도 학력에 대한 쿼터제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둔다라고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뭐 역량만으로 보고 평가를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고졸이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대졸이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조직 안에는 다양한 계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분산돼서 또 채용을 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추가하자면 그리고 윤선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최근에 이렇게 학점을 입력하지 않는 기업들은 늘고는 있지만 그래도 통계를 살펴보면 이런 무스펙 서류 전형을 그 취준생 입장에 체감한다는 학생들이 굉장히 적어요. 보면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2015년에 하반기 공채 지원을 한 취준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7명은 기업의 무스펙 서류 전형 강화 정책을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특히 또 학점을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류 전형에 그 지원했던 취준생은 4%에 불과했던 만큼 아직도 학점은 굉장히 여전히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네. 정말 실제로 학점을 기입하지 말라라는 이런 네. 입사 지원 서류를 보면 네. 좀 불안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왜냐면 거는, 네, 객관적인 기준이 하나가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 그만큼 제가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준비를 저도 해야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더 생길 그런 것 불안감이 같거든요. 좀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사례 중에서 학점이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매력으로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분명히 이제 그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네. 대다수의 지원자들은 정상적인 일반적인 채용의 루트를 거쳐가는 만큼 그 루트 안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학점이고 충분히 그런 부분을 더 개발하는 게 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네, 진실 게임을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 선취했습니다. 정확도는 90% 이상입니다. 오, 네. 네. 그동안 많이들 당하셨는데 이게 다 사실은 얘네가 잘 역할했던 겁니다. 이제 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하은 학생부터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정철상 교수님께 질문 드릴게요. 지원자를 최종 선택할 때 스펙이나 면접 점수가 비슷하다면 나는 높은 학점을 가진 학생에게 눈길이 간다. 네, 비슷하다라면 간다. 간다. 진실일 것 같죠? 제가 이거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조건이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네네. 당연히 이제 높은 쪽에 가겠죠. 근데 저는 제 솔직한 마음은 학점보다도 내가 높게 평가한 역량 평가 기준이 높은 학생에게 갈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의 편에 맞는 거죠, 초장님. 그렇네요. 이거 맞으실 때 너무 웃긴 게 저 눈을 보거든요. 눈이 튀어나오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너무 재밌어서.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또 윤선 학생의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강민혁 대표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학점 인플레 현상 때문에 기업에서는 요즘 변별력을 의심하고 있지 않나요?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인 거죠. 네, 인생은 정말 타이밍인데 싫어하는 거. 학점도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그쵸. 지금 사랑도 타이밍이에요. 지금 전 영상에서 봤을 때 변화의 트렌드는 맞지만 그래도 의심은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기준이 다른 게 많이 없기 때문에 학점을 여전히 높으면 좋다라는 거죠. 학점의 덫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요. 네, 우리 하은 학생 질문 한번 더 해볼게요. 네, 정철상 교수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펙 중 학점이 가장 객관적인 수치다. 아니다. 아니다. 과연 아닐까요? 가장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래도 튀어나올 것 같은데요? 이래서도 나. 너무 행복해서. 저는 정말 학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최저학점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 최저학점인 경우에도 대체적인 수단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용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아까 학점이 만약에 낮다라면 공격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단순한 학점 기준으로만 보니까 그렇고 학점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학점에 외에도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의지만 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정말 진정성을 느끼는 게 저번에도 한번 뭐 스펙을 올려라 아니면은 세상과 이렇게 맞서 싸워서 나의 경험을 찾아라 할 때 그때도 경험을 찾으라 하셨는데 진짜가 나오셨고 지금도 진짜가 나오신 거 보니까 진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이래도 눈이 나오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까지 학점과 취업에 대한 진짜 속마음까지 들어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해주시죠. 하은 학생부터 할게요. 네, 학점 높을수록 좋다 팀 최후 발언하겠습니다. 요즘 학점 관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취준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바꿔 생각해보면 학점은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높일 수 있는 스펙입니다. 인턴, 자격증 등은 따로 준비를 하거나 학원을 다녀야 하지만 학점은 학교 생활만 충실히 한다면 누구나 높게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학점만큼은 노력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해서 높은 학점을 유지하는 것이 이런 취업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되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네. 네. 반대팀 최후 발언 해주시죠. 네, 반대팀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학점은 학교 생활의 기본이므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을 갖췄다면 너무 그곳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른 경험을 쌓는 데 투자를 해서 창의적인 미래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 더욱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근에 기업들이 표면적으로 스펙을 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 취준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네, 학점 관리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진짜 배우고 싶은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경험해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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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